집합 건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크게 제가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좀 다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좀 인정을 좀 해주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남한테 최소한 피해를 안 주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피해는 좀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과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같이 하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의 자라온 환경이 있었을 거고, 그 속에서 본인들의 경험으로 세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극복해내는 이런 상황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고, 남들한테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에 베풀었던 부분에 대한 반대 극부가 어느 정도가 좀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또 요즘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보면 어떤 남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연배가 있는 신분들은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뭐 이런 거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어울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통해서 자기의 외로움을 좀 없애고 인간관계를 좀 많이 가져가는, 뭐 사업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초점을 두는 것 같고, 요즘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성취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각자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볼 때 각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가지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권위적으로 말고,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권위적으로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돼 나가야 될 거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의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오래전이었죠. 오래전에는 제가 이렇게 건물 관리를 반듯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소장님한테 많은 잔소리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관리에 대해서 소장 그 이상으로 이 건물 처음부터 대지부터 해서 이 건물 끝까지를 전체를 다 한번 살펴보고, 뭐 이런저런 인사부터 해서 거기에 관련 건물 보존 관리 뭐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건물은 그러면 좀 빨리 좋아지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처리 하다 보면 이게 실제 관리업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하고 운영지원센터에 있는 운영지원센터장이나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본인도 나름대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화를 좀 잡아서 본인이 뭘 좀 해내려고 하고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력 배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할당하는 부분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외부에서 이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분들이 볼 때는 소유주 입장이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시스템을 좀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있죠. 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노무 관리나 이런 부분에 우리 사람이 너무 이렇게 억압하는 부분도 있다는, 강압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꼭 이게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관리인, 관리위원, 그리고 감사, 또 관리업체 직원분들, 이 각자에 있는 맡은 이게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다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관리위원이면 위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또 역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둬야 되고, 관리 업체에 있는 소장님은 또 직원들은 또 본인들의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적인 부분을 미리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차별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차별이라는 거 딴 거 아니고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아니 관리소장이 돼가지고 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뭐 너무 이게 뭐 안이하게 뭐든지 한다고 자꾸 이렇게 다그치고 했을 때 그 관리소장이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리위원이라는 분은 위원으로서의 의결, 심의 의결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관리위원이 되어서 관리인의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리업체 관리소장 으로서의 막 휘저어 다니면서 막 역할을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는 감사로서의 역할에 좀 충실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감사가 오히려 뭐, 다른 관리소장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아니면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으로서 역할을 막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이게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그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는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더 잘 될 거거든요. 본인이 하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게 꼭 여기 우리 관리단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본인이 하면 뭐를 좀 더 잘할 것 같다가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저돌적으로도 보이고 또 독단적으로 뭘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 단에 있는 관리위원이나 감사나 관리인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청렴서약서라고 하는 데를 항상 적게 만드는데 청렴서약서에는 보면은 각자가 집합건물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이렇게 위력이라든지 위계를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또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적어놨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아가지고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가주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오늘도 어느 생활임 숙박시설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생활임 숙박시설에서는 특별히 보면 한번 사기를 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엄밀하게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본인의 이익, 남들의 이익은 남들한테도 최소한 이렇게 피해는 안 주겠다는 이런 마음은 없고, 본인의 이익만 이렇게 쫓다 보면,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의 이익을 쫓다 보면, 어떤 본인이 목표했던 어떤 기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게 좀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어떤 뭐를 갖다가 뭐 카드라 뭐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저렇게 하면 어떠냐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좀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일종의 이게 가스라이팅이고 거짓말의 일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가져가기 위해서 별별 뭐 이야기를 다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앞잡이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게 장악하는, 그렇게 해서 특히 건물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민주적인 이렇게 절차가 없이 공개적으로 정보 공개도 안 되고 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지금 그럴 사항이 좀 있는 곳도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런 곳들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특별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 우리 근본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뭐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이 너무 수익을 많이 내겠다, 이익을 많이 내겠다, 남들한테 기대가 많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져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벌어지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는 있죠. 스스로가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각자 경험으로 봤을 때 자기가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거라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투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최소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런 어떤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억박을 지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이 집합 건물에 있는 공동체가 좀 더 많이 좀 개선되고 나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제가 최소한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 뭐 그거만 해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 투자도 하더라도 내가 손실을 최소한 안 보도록 요렇게만 가져가겠다. 뭐 그 다음에 뭐 남들한테 기대를 많이 한다든지 내가 수익을 엄청 많이 내야 돼. 그거는 다 좀 배제시키고 있죠. 우선순위는 본인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손실을 안 보겠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좀 더 초점을 두고 가져간다면, 그러면 좀
우리 집합 건물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제대로 좀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과거에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도 늘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운영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SPC라고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특수목적회사에서 또다시 운영사한테 넘겨주고 하는 이런 형태는 제가 한 5, 6년, 거의 막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는 SPC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사와 보통 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시행사가 SPC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탁사하고 연관시키고 시공사도 들어오고 이때 이런 것들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SPC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사를 만들고 이럴 때는 직접 운영을 하면 될 사항을 갖다가 그럼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좋은 운영사하고 계약을 하면 될 상황을 개별로 왜 별도로 SPC를 만들어서 그 SPC에 있는 그 법인의 대표가 자기가 엉망으로 한다기보다 본인들도 그거 무지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곳에 저기 지금 그 서울 경기 쪽에서는 보면 꼭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좀 문제점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뭐 이런 거죠. 일종의 본인들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법인을 만들면서 있죠. 실제 거기 임원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관리단 집회라든지 이때 받은 그런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관리단에 있는 임원들의 정보를 그걸 갖다가 가지고 가서 있죠. 그걸 갖다가 법인에 있는 임원으로 등재를 시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임원으로 하겠다는 뭐 이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전혀 어떤 동의를 한 사항이 없는데도 본인들의 그 사람들의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이사나 감사로 등재를 시켜서 나중에 되어가지고 어떤 그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는 그 등재된 거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공문서 위조나 사무소 위조가 또 일어나고 또 형사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아주 파렴치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딱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렇게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항상 이게 각자가 맡은 역할을 좀 충실히 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맡은 역할 그 이상에 된 거를 막 이렇게 펼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또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본인이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세상을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이게 많은데, 특히 저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하고도, 자주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배 많으신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착착 겸손하시면서 뭘 좀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반해서 또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꼰대같이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제 자식 또래에 있는 20대 중후반 이렇게 그리고 30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물론 그분들의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기 때문에 저희 세대 때에 비해서는 조직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눈치 보기 이런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젊은 세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사고라든지 깨어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마무리를 좀 마무리식을 아주 좀 하는 부분이 각자가 좀 맡은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해서 이게 근본 밑바탕에는 다름에 대해서 서로를 인정을 하고 다름을 대해서 그러니까 각자 맡은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 각자가 맡은 역할에 좀 충실히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맡은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아까 다름을 인정하고 했으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남들에게 기대라기보다는 최소한 손해는 안 끼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내가 수익을 많이 내겠다는 것보다 손실을 안 보겠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다면 기대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지키려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가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운이 따라가지고 좀 더 많은 우리가 자기 맡은 역할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사람들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좋은 공동체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거든요. 좀 그렇게 우리가 좀 가져가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운이 많이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50% 초과를 했을 때 우리는 운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50%보다 미만으로 내려가면 운이 좀 별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치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많이 따르게 되려고 하면 첫째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밑바탕에는 아까 다름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각자가 있죠. 그런 부분을 서로가 잘 보면서 한번 해나가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